10여 보를 지나자 허준은 자기도 몰래 돌아보았다. 막 뒤따라오며 걸음을 떼놓던 처녀가 주춤 섰다. 허준이 짧게 망설이다가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처녀가 굳어진 듯이 다가서는 허준을 보았다. 가까이 본 처녀는 여전히 장옷을 꼭 여민 모습이었으나 놀란 듯이 상큼 돌린 눈이 양가에서 교육받은 싸늘한 기품이 보이고 있었다. 이런 시각에 부리는 것들도 데리지 않고 어찌 혼자 다니시오? 맨상투의 자기야말로 행색이 엉망이면서 허준이 말을 걸었다. 가로막은 사내를 보며 낭자의 눈이 일순 경계의 빛을 띄었으나 당황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머리에 가시 없는 맨상투이긴 했으나 사내의 몸에 걸친 사대보의 복식을 신뢰한 건지도 몰랐다. 시각이 야심한 줄 알면 어찌 아녀자의 가는 길을 함부로 막으시오니까. 내외하여 조금 시선을 비키긴 하였으나 낭자의 목소리는 파란 빛깔을 띤 듯이 맑았다. 비켜주소서. 말없는 허준에게 낭자가 다시 한번 채건했다. 가로막고자 막은 것이 아니요. 때 아닌 시각에 깊은 산 속에서 양가의 규수가 하녀 하나 데리지 않고 나타나니 혹 무슨 몹쓸 패거리들에게 행패나 당하여 쫓겨오는 게 아닌가 하여 말을 걸었을 뿐. 용호사에서 나온 것을 알면서도 허준은 자기도 모르게 변명했다. 또 나는 남자라 밤중에 나다닌들 큰 허물이 될 것이 없으나 보아하니 지체있는 집안의 낭자인 듯한데 이런 시각에 산속을 오르내리는 걸 알면 좋은 소문 안 나리다. 허준이 턱도 없이 권력의 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수상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위중한 병자의 쾌유를 빌고자 용월사에서 소원을 드리는 중에 폭설에 길이 막혀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일 뿐. 병자의 쾌유를 빌고자 절에? 그러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굴은 몰랐구려. 허나 험한 산길을 낭자 혼자서 오갔단 말이요.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묻자 낭자가 그제야 차갑게 응수했다. 비켜주소서. 이토록 때깔고 온 처녀가 용천 땅 어디에 여직 숨어 있었던가. 문득 입안이 달아오는 걸 느끼며 허준이 또 한 번 상큼 돌린 낭자의 눈을 지켜보았다. 나도 마침 읍내로 가는 길이 오이다. 댁이 어디쯤이 오니까. 허준이 한 남자의 목소리로 비위 좋게 말을 끌었다. 대답 대신 낭자의 작은 주먹이 장옷자락을 다시 여며쥐는 것이 보였다. 고집스런 모습이었다. 허준이 비켜서자 그 가슴 앞으로 낭자는 더 이상 눈길을 덤이 없이 총총히 걸음을 재어갔다. 갑자기 낭자가 멀어져 가는 만큼 허준의 가슴 속이 허전해 왔다. 누굴까? 손바닥만한 용천구 내엔 웬만치 모를 사람은 없다고 여기는 허준이었다. 생부가 누굴까? 자주 댕기를 물린 치렁치렁한 머리가 필시 아직은 혼전의 아가씨인데 병자란 혹 정혼한 사내일까? 엉뚱한 상상이었다.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허준은 다시 낭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낭자는 다시 한 마장길을 달빛과 눈길을 걸어 도공들이 모여 사는 10여 호 초라한 민가의 그늘로 접어들어갔다. 허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도공도 산것이다. 산것의 딸로 저런 기품을 지닌 아이가 있을 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쌓인 눈이 그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가를 쉽게 알려주었다. 집안엔 아무도 없는 듯이 보였다.
적어도 눈이 내린 시각 후론 마당에 아무도 나다니지 않은 게 분명했다. 돌각담을 돌아온 낭자의 발자국만 희미한 호롱불이 비치는 방문 앞으로 이어져 있었다. 식구도 별로 없는 모양이군. 담 밖에 서서 허준이 혼자 중을 그릴 때 돌연 방 안에서 신음이 섞인 늙은 남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났다. 아버님! 낭자의 짧게 외치는 소리가 났다. 허준이 자기도 모르게 마당에 뛰어들었을 때 방 안에서 낭자의 조용한 음성이 새어나왔다. 다이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옵니까? 그 대답과 관계없이 늙은 사내가 갑자기 흐물어지듯 약한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잘못 왔어. 정녕 잘못 온 길이야. 눈을 떠보소서, 아버님. 지금쯤 북청에서는 적소가 오래 빈 걸 보고 귀양 온 죄인이 사라졌다 하여 난리가 났으리. 허준의 하얀 입김이 들이마셔졌다. 늙은 사내의 단식이 다시 이어나왔다. 조정의 죄를 지었으면 적소에서 목숨을 떨군들 그 또한 사대부의 본분이언을 병든 몸 고쳐보겠다 몰래 지경을 벗어나 이 먼 곳까지 와 쓰러지다니. 아버님, 사람 무슨 영화를 더 보겠노라. 얘까지 왔노. 마음 편히 가시소서, 아버님. 사행길 오가던 적이 이미 세월이 한만인데 그런 큰 명의가 서북의 이런 벽지에 오래 머물 리 없다는 생각을 왜 이리 못하고서. 심념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 배소로 돌아가 계시면 죄명이 풀리시어 다시 한양에 돌아가실 날이 계실 것이 없고 그때 소녀가 한사코 그 의원을 찾아 아버님 병환이 낫도록. 그 의원은 찾을 길이 없어도 고장마다 고을마다 의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의원도 의원 나름. 늙은이의 단식 속에 미련이 비춰졌다. 딸도 그 기진한 아비의 머리맡에서 뜬 눈으로 앉아있을 참인 듯 더 이상 말소리가 나지 않았다. 허준은 그제야 부녀가 왜 도공들이 버려둔 토담집 구석에 있는지 그 연유를 알았다. 아비가 몸을 추스르면 낭자는 그 아비를 부축해 새벽길이라도 나서 북청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았다. 허나 허준은 이미 안달하지 않았다. 처음 본 순간 상껏의 딸이 아니란 걸 직감했으나 방 안에서 들려온 부녀의 대화 속에서 낭자가 양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비가 조중에 무슨 죄를 진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본 낭자가 양반의 딸이라는 그 사실이 새삼 그녀에게로 다가서리는 허준의 호기심을 끊어버린 것 같았다. 허준은 알고 있었다. 자기의 신부는 양반의 딸과 혼인도 사랑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달아올라 다희라는 낭자에게 쏠렸던 허준의 관심이 급속도로 식어갔다. 허준은 또 한 번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높고 높은 담이 도처에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디서 새벽 첫 닭이 회를 치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다희. 돌아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준이 방 안에서 들려왔던 낭자의 이름을 문득 뉘었다. 성은 뭘까? 무슨 자, 무슨 글자의 다희일까? 바람이 허준의 발치를 휘감고 지나갔다. 이웃 도공의 토담집에서도 닭이 울었다.
허준이 힘없이 발길을 돌려가기 시작했다. 허준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 등 뒤에서 나직이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불도 없는 방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렇게 나타날 자식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머니의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음성은 조용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머물렀던 시선을 거두어 방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 있었군.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허준은 그런 걸 읽었다. 어머니는 잔소리가 거의 없는 여자였다. 아들로 인해 서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느 여자들처럼 대놓고 함부로 퍼붓는 법이 없었다. 지금은 천한 신분이 돼 지난날 번듯했던 가문에서 보고 배운 바가 있는 그런 교양을 그녀는 지니고 있었다. 허준은 옷자락만 틀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허준이 운목의 자리를 정해 앉자 어머니가 말했다. 여전히 조용한 말씨였다. 사또께서 초저녁부터 너를 기다리셨다. 허준이 시선을 들었다. 첩의 신분이라 살을 썩고 사는 남자임에도 그녀가 사또라 부르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요 허준의 아버지 허륜이었다. 사또가 왜 오니까? 어제 오도곳 큰 나루에 갔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또께서 아시는 눈치다. 그랬군. 2번이나 사람을 보내셨어. 밤이 늦더라도 내가 돌아오는 길로 들여보내랍시는 영이시다. 의관을 새로 정제하고 가벼워. 허준이 침묵을 깼다. 날이 곧 밝습니다. 여직 기침에 계실 리 없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 건너가죠. 양텐가 하는 봉수대에 있는 내 친구 그 아이가 방금 또 다녀갔어. 양태가? 문부가 지엄한데 사방으로 내 행방을 찾아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혹 또 봉수대에 올라갔나 하고 사람을 시켜 올려보냈더니 그 아이가 대신 불려 내려온 모양이야. 봉수대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대체 어딜 돌아다녔더냐? 몸부터 일으킨 후에 허준이 대답했다. 가 뵙고 오겠습니다. 의관을 새로 갖춘 허준이 동은 높다란 뜰 아래 나타났을 때 사또의 영에 초저녁부터 주눅이던 모습의 낯익은 이방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아니, 이제야 나타나면 어쩌는가? 대관절 어디에 숨어 있었어? 내가 왜 무엇이 두려워서 숨어? 허준이 차갑게 대꾸하자 이방이 몸을 움츠리며 눈알을 희번덕 굴렸다. 영태놈은 또 그대를 찾으러 어디론가 달려갔어. 속히 오르게. 이방이 앞장서 대돌 위로 올랐다. 동은 뒤쪽 사또가 공무 중에 들어 쉬기도 하는 사처에 밝혀진 환한 불빛이 허준의 눈에 들어왔다. 사또의 눈이 방문 밖에 달린 것도 아닌데 이방의 허리가 휘며 방안을 향해 나직이 아래었다. 사또께서는 아직 기침에 계시오니까. 대답 대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났다. 이방이 허준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눈짓했다.